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요, 안흥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지금 원문이 나오길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안흥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안흥랑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안흥랑, 충청남도 태안군 건흥면 정중리에 있는 회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이 안흥랑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운하를 파서 태안반도로 만든 운하가 되겠습니다. 난행랑이라고도 한다. 조세로 징수한 미국, 멘포 등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해로 중에서 가장 험난한 곳이다. 삼남지방의 세국을 좋은 순으로 운송하려면 반드시 태안반도의 안흥랑을 통과해야 한다. 조선 왕조실록에 적혀있는 문헌을 참고로 하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 지금 태안반도에 있는 안흥랑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 땅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안흥랑을 어디로 정하느냐 했을 때 지금 이 태안반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상도 조선 16척이 안흥랑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침몰하였다. 경상도 조선이 안흥랑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안흥랑이 바로 이 태안반도를 이렇게 섬으로 만든 요 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도 조운이 이 안흥랑으로 왜 들어갑니까? 자, 여기 경상도입니다. 한반도로 보면 여기가 경상도인데요. 여기에 있는 조운을 육지로 갖고 가면 되죠. 육지로. 여기서 육지로 갖고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바닷길로 간다 그러면은 이 바닷길로 이렇게 가죠. 바닷길로 이렇게 빙 이렇게 가는데 이 넓은 망망대해 이 뭐 거칠 것 없는 이 대해를 남겨놓고 이 사이로 왜 들어갑니까? 이 사이로 왜 들어가요? 경상도 조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사이로 왜 들어가요? 이 사이로 들어가서 기껏 들어가가지고 다시 기 나옵니까? 일로? 안흥랑을 통해서 기 나와요? 일로 기 들어가가지고 이 좁은 데로 기 들어가서 다시 이 안흥랑을 통해서 다시 기 나와서 다시 대해로 나와서 다시 서울로 갑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게 지금 강단사학계인데요. 국민들이 믿고 쏟고 막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계속 그런 거짓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네들 뭔 이런 개딱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일가를 해야죠. 전라도 조운이 지금 안흥랑으로 왜 갑니까? 자, 이 전라도면 군산, 익산, 전주, 강주, 뭐 정읍, 무안, 목포. 자, 여기에 있는 조운이 근데 육지로 가면 되죠. 이쪽에서는 길이 좋습니다. 여는 길 내기가 쉬워요. 그냥 길로 마차로 이렇게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근데 굳이 조언을 하겠다 그러면은 군산항이나 이런 데서 출발을 하겠죠. 그럼 출발을 하면은 이렇게 대해로 나가서 이렇게 인천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전라도 조운이 이 좁은 태안반도 사이 길로 왜 들어갑니까? 일로? 또 일로 기 들어갔으면 그냥 끝까지 기 들어가 가지고 가면 되지. 여기서 또 이제 막혔으니까 다시 안흥랑을 통해서 기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 막 아주 난길이라 그러죠. 난공불락 막 사고도 많이 나는 곳. 굳이 그 사고 나는 데로 가서 다시 기 나와서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그냥 쭉 하면 되죠. 이 태안반도 이 사이 길로 왜 들어가 가지고 다시 기 나오고 이런 엄한 짓거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이 태안반도를 두고 안흥랑을 설명하면은 전혀 맞지가 않죠. 실록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종실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찬 의정부사 김성주를 순제로 보내었다. 처음에 하윤이 충청도 순성에다 운하를 열고 못을 파서 저수하여 배를 두고는 전라도 조세를 채운할 것을 청하였는데 조영무가 순제 안흥랑을 신이 일찍이 보았는데 다시 가서 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윤이 이미 말하였으니 우선 김성주를 보내어 화공을 데리고 와서 지세를 살피고 작도하여 바치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김성주를 보내었다. 순제는 충청도 태안군의 서쪽 산마루에 있는데 길고 곱게 바다 가운데로 수식이나 뻗쳐 있어 수로가 협조한지라 이름하여 안흥량이라 하였는데 전라의 조우는 이곳에서 실패가 많아 예나 이제나 걱정거리였다. 산마루가 처음 시작된 곳에 뚫어서 수로를 통할 만한 곳이 있었으므로 전조에 왕강이 뚫으려 했으나 그 땅이 모두 돌산이어서 마침내 시료를 보지 못했던 곳이다. 이제 하윤이 건의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순제는 충청도 태안군의 서쪽 산마루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한반도에 충청도 태안군의 서쪽 산마루가 있습니까? 서쪽 산마루가 있다. 태안군에는 서쪽 산마루가 없어요. 서쪽에는 그냥 바다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태안반도잖아요. 지금 이 태안반도고 서쪽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서쪽에 산마루. 산마루라는 거는 높은 산맥에 어깨를 말하는 게 산마루입니다. 높은 산의 어깨 부분을 산마루라 그러는데 지금 이쪽 태안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안반도에서는 서산마루가 없습니다. 서산마루. 마룻바다 우리 마루 알죠? 대청마루 하듯이 마루. 산의 어깨가 마루처럼 펼쳐져 있는 게 산마루입니다. 지금 산마루가 어디 있습니까? 산다운 산도 없는데요. 여기에 산마루가 어디 있습니까? 산도 제대로 된 산도 없는데 이 태안군이죠. 태안군 서쪽에는 산이 아니라 지금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 산마루가 있는데 이 산마루가 길고 곱게 바다 가운데로 수식이나 뻗쳐 있어. 이 바다 가운데로 수식이나 뻗쳐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하면 중원 대륙에 충청도는 육지의 가운데인데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다가 나오길래 좀 이상해서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직저, 해중, 기, 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가 있죠. 이 해가 그래서 바다 중, 해중 하면은 바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과연 바다가 맞는지 해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해 나무 위키로 들어왔습니다. 이 바다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옛 문헌에서는 바다란 뜻이 아니라 아주 먼 곳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조선왕조실록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문헌이죠. 옛 문헌이 맞습니다. 옛 문헌에서는 바다란 뜻이 아니라 아주 먼 곳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해가 나올 적에 이걸 곧대로 바다로 해석하지 말고 먼 곳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옛 문헌에서는 바다란 뜻보다는 아주 먼 곳, 원이라는 뜻이다. 멀리, 원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바다 가운데가 아니라 원중이라는 거는 먼 가운데에 수식이나 뻗쳐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마루가 길고 곱게 수식이나 뻗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 문은 고문서를 해석할 때는요, 오늘날의 잣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500년 전의 문서를 해석할 때는 500년 전,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수로가 heb소한지라, 여기 해로가 아니잖아요. 수로가 heb소한지라. 이 수로는 뭡니까? 강물을 말하는 거죠. 냇가 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안흥랑이라 하였는데, 전라의 조언은 이곳에서 실패가 많아 예나 이제나 걱정거리였다. 지금 한반도에 안흥랑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전라도 조언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전라도 조언은 군산항이나 목포항이나 이런 데서 그냥 바다로 해서 인천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길은 산마루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물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마루를 뚫어서 수로를 통할 만한 곳이 있으므로 전조의 왕강이 뚫으려 했으나 그 땅이 모두 돌산이어서 마침내 시료를 보지 못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 수로가 산마루를 통과하는 것이죠. 산마루. 근데 그 산마루가 짧은 게 아니라 수식이나 뻗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식을 알아보니까요, 이는 수백리 이렇게 100리, 200리 정도의 거리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왕강이 뚫던 곳에 지행이 높고 낮음을 따라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어 제방마다 소선을 두며 둑 아래를 파서 조선이 포구에 닿으면 그 소선에다 옮겨 싣고 둑 아래에 이르러 다시 둑 안에 있는 소선에 옮겨 싣게 합니다. 이러한 차례로 운반하며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의 배가 전복하는 근심을 면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오늘날 계단식 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운하를 판다 그랬죠. 그때 얘기 들었던 게 낙동강 상류하고 남한강 상류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나라가 덜썩덜썩했죠. 그걸 운하를 건설하는데 돈이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운하를 건설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백두대간을 뚫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단식 운하를 사용한다 그랬죠. 백두대간은 터널로 뚫어버리고 그 백두대간 터널까지 올라가는 길은 계단식 운하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식 운하는 그야말로 백두대간을 뚫을 때 필요한 게 계단식 운하입니다. 지금 이 설명이 계단식 운하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태안반도에 있는 안흥랑 여기에 계단식 운하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계단식이 필요 없어요. 지금 계단식을 얘기했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했던 거는 백두대간입니다. 자, 바로 여기인데요. 자, 여기인데요. 여기 영주 있죠. 영주까지 낙동강 상류입니다. 여기서 단양, 여기 제천, 충주 해놓은 여기 충주호가 있죠. 여기까지 이 백두대간을 뚫어 가지고 여기를 계단식 운하를 파겠다고 한 곳이 이곳이죠. 엄청난 곳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그냥 첩첩산중이죠. 이런 곳에 계단식 운하가 필요한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디입니까? 여기죠. 지금 여기에 무슨 계단식 운하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그냥 파면 되죠. 그리고 산마루도 없잖아요. 여기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전체가 해발 5m, 10m도 안 돼요. 여 자체가 지대가 낮습니다. 산마루가 어디 있고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지금 안흥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이 안흥랑이죠. 이 삼남지방의 세곡을 좋은 순으로 운송하려면 반드시 태안반도의 안흥랑을 통과해야 한다. 이 삼남지방은 지금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그러죠. 전라도라고.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가 삼남지방이면은 전라도 경상도 세곡을 좋은 순으로 운송하려면 반드시 태안반도의 안흥랑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랑 안 맞죠. 지금 경상도, 전라도 이 삼남지방 좋은 선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바다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서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태안반도 좁은 땅덩어리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건 반드시 안 들어가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록의 내용대로 반드시 통과해야, 이 안흥랑을 통과해야 되는 곳이 이 지구상에 딱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대륙 중국입니다. 그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충칭 해놨죠. 여기가 충청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정호인데요. 이 동중호, 이 호수 이쪽 아래쪽이 여기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가 바로 여기 이창시 해놨죠. 바로 이창시 이쪽인데요. 여기 이창시에서 보면은 산마루가 보이고 서산이 보이고 서산마루가 보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산이 마루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산마루가 쭉쭉 뻗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산마루예요. 그리고 거리가 지금 거리가 이창시에서 지금 이 산마루 끝나는 부분까지가 약 200km 정도 되는데요. 200km면 수식에 해당합니다. 한 60, 70 정도 되죠.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해중이라고 한 거는 먼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바다 가운데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산마루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여기에 이 산마루를 넘어오는데 엄청 길이 수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나마 삼협댐을 여기다가 지금 만들었죠. 이창에다가. 자, 이 이창시에다가 이창시 여기다가 삼협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물길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물길답습니다. 만약에 이 삼협댐이 없으면은 이 물길은 물이 쭉 빠지겠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도 협소해서 배가 이렇게 드나들기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완전히 산마루라, 그리고 그 산이 다 돌산이라 산이 협소하고 바닥에 배가 닿으면은 막 배가 갈라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죠. 이 정도가 돼야 배가 난파하고 막 협소하고 흠질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청도 조운이 전라도로 이렇게 넘어오려면은 이 지금 안흥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 충청도 조운이 전라도로 해서 임금이 계신 황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황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험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흥랑이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곳이 아니면 갈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수십 척의 조은선이 막 침몰하고 깨지고 난파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려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를 운하를 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운하를 파는데 한 방에 못 파니까 곳곳에다 저수를 해서 댐을 만들어서 계단식 운하를 파겠다고 한 거예요. 계단식 운하. 그러니까 500년 동안 계단식 운하를 파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다 못 뚫고 제대로 다 못 뚫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연구가들 좀 생각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하세요. 연구를.